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더 뉴 K5 2세대에 대해서 한번 딜러 전산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찾으시는 조건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지난번에 K5 전체 시세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처음 나왔던 더 뉴 K5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대부터 시작이고 이 가격대까지 끝인데, 적정 시세는 대략적으로 이 가운데 금액인 1150 전후 왔다 갔다로 보시면은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적정 시세입니다. 제가 중고차를 2012년부터 거의 10년 정도 한 결과를 통해서 지금 한 이 정도를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이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보시면은 물론 이제 좋을 확률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좀 확률이 좀 낮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좀 깨끗하고 여러분들께서 딱 상상하시고 원하시는 건강한 차, 깨끗한 차, 그리고 옵션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적당한 차를 보시려면은 한 이 정도, 휘발유는 1150, 더 뉴 K5는, 그 다음에 LPG 같은 경우에는 한 1000 전후 이렇게 보시면 된다 말씀드렸고, 오늘 설명해드릴 K5 2세대 같은 경우에 이거 많이 찾으시거든요. 1.6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00만원짜리 한 대 정도밖에 안 보였고, 무사고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2.0 휘발유를 봤을 때는 대수가 117대씩이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보시기에는 1700에서 2200 정도가 적당하다. 뭐 1050 또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로 보시게 되시면은 좀 이제 상품성이 좀 떨어지거나 옵션이 깡통, 렌트 이력 뭐 그런 쪽으로밖에 못 보실 거다. 이 안쪽의 금액대라고 하더라도 렌트 이력이 무조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가격 안에서 500만원 텀이니까 250 더해서 1950 전후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일반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좀 옵션을 뭐 넣고 뭐 넣으면은 2000이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다. 많은 분들께서 2000에 다 맞춰갖고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보니까 차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2200부터 2300 사이도 있었지만 이 가격 사이로는 좀 이제 뭔가 과하지 않나. 물론 이 이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과하지 않을까 싶고, 1700에서 2200 사이인 1950 정도를 보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직접적으로 차량을 한번 딜러 전산을 통해서 어떤 차가 어떤 조건으로 어느 금액대에 형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기도, 인천 전체로 서울을 빼고, 서울은 체크해봤자 대수가 많이 안 늘어나요. 그리고 전산이 제휴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인천 거는 제가 아는 범위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휘발유, 오토에 수동은 거의 없으니까 그래도 오토 체크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휘발유, 그 다음에 2200, 그 다음에 6만 킬로까지만 보는데, 많은 분들께서 6만 킬로가 아니라 더 싸도 괜찮으니까 한번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키로수가 많은 차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6만까지 보시면은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은 성오픈까지 제조사 기아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보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만 킬로까지, 그리고 상태도 좀 이제 깔끔할 확률이 높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업데이트를 할 때는 1500 이상으로만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게 일반적이고 좀 이제 적당하지 않을까 싶고, 추천하는 금액대는 2000 조금 넘어서 2000에서 2100 사이 정도 보시는 게 좀 여러분들께서 찾으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연령대가 20대 내지는 30대, 40대이신 분들께서 좀 문의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연식 좋고 뭐 이제 구매하신다고 하면 상관은 없겠죠. 다 이제 구매하시는 분 마음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제일 싼 것부터 1650짜리부터 살펴보자면, 휠이 앞에랑 뒤에가 틀려요. 이쪽 휠, 뒤에 휠 틀립니다. 이렇게 보면 틀리고, 이렇게 보면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한쪽만 휠이 이상하게 껴져 있습니다. 이게 하이브리드에 해당하는 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일반적이지 않아서 빼고, 휠 바꾸는데 얼마 들지? 이런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쭉 보시는 게, 일반적인 차를 보시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799만원. 이 금액은 이 금액으로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좀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프레스티지 한번 보면은 옵션에 가장 빠르게 보려면 통풍이 있는지 보는 건데요. 이 부분이 좀 비어져 있어요. 이 부분은 전자 파킹이 브레이크 이제 버튼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통풍이 있고, 이거는 이제 어라운드 뷰 같이 이제 버튼이 있는데, 이건 어라운드 뷰가 아닐 겁니다. 어라운드 뷰가 아니에요. 그래서 버튼은 이렇게 공갈 버튼 내지는 이 버튼을 누르면 후방 카메라만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진을 먼저 보시기에 앞서서 성능 점검 기록부부터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사진에서 쭉 봐서 괜찮았는데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니까 사고가 많거나 그러면 바로 끝이거든요. 검사 날짜부터, 이게 보는 순서는 첫 번째, 검사 날짜가 지나 있는지
한번 봅니다. 2022년 11월 20일까지이기 때문에 앞뒤로 한 달이니까 2022년 내년 12월 19일까지로 이제 검사 기간이 여유가 조금 있고, 렌트 이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부 조회를 해서 렌트 이력이 진짜 없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요즘에는 웬만하면 맞는데 과거에는 왜 조회 안 해보셨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차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없다라고 체크가 돼 있으니까 기분이 좋고, 여기 그림에 아무것도 W나 판금, 교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 기분이 좋은데, 쪽 살짝 내려서 여기 한번 훑어보고 쭉쭉쭉 보고, 이제 밑에 비금속 또는 탈부착 가능한 부품은 점검 사항에서 제외되면 중고차 특성상 부분적인 판금 도색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밑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보험 이력, 성능 점검 기록부는 한 느낌상으로 80% 정도 신뢰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나머지 20%는 이제 보험 이력 조회, 사고 이력 조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들어온 날짜, 8월 30일 날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날짜가 9월 6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된 차입니다.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을 받았을 때 사진이 이렇게 찍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옵션 정보란은 여기가 이제 체크가 혹시라도 안 되어 있는데 없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냥 이제 확실한 것만 찍어 놓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안 보고 사진으로 체크를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차를 안 보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고 다시 사진에서 뭐가 이제 후측방 같은 거 이제 차선 이탈 그런 옵션은 없고요. 그 다음에 유보 내비 해갖고 한 달에 몇천 원 내면은 원격 시동이나 공조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유보 내비가 있다라는 부분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이게 꼼꼼히 보면은 이게 G 색깔이라서 티가 잘 안 나는데, 흰색은 사진에서 티가 잘 나거든요. 문콕은 티가 잘 안 나는데요. 실제로 봐야 되는데, 스크래치 큰 부분은 여기 하단에 긁힌 부분 가끔 이제 잘 보일 때가 많고, 그리고 이 휠 같은 경우에는 한쪽만 나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 약간 스크래치 좀 있다라는 거 조금 이제 느껴지고요. 제가 중고차를 보니까 아무리 연식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 휠에 스크래치가 하나도 없는 차보다는 조금이라도 있는 차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좋은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진에서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보자라는 겁니다. 그 타이어 트레이드가 얼만큼 살아있는지는 실제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색깔이랑 조금 틀려요. 여기는 약간 이제 먼지, 땅바닥에 있는 모든 먼지를 묻어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여기는 광택집에서 타이어 광택제를 한번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옵션이 뭐가 있는지는 여기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고, 보통 이 사진을 좀 이제 보면서 후측방이랑 뭐가 있구나 라고 체크할 수가 있겠고, 문 열려있는 사진도 뭐 메모리라든지 전동 시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쪽 보통 오래된 차 같은 경우, 오래되지 않더라도 이쪽이 찢어지거나 주름이 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사진도 이렇게 보면은 메모리 시트가 없구나 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고, 여기가 우드 느낌의 마감이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1799만원짜리는 체크가 됐는데, 반자율주행은 이 가격대에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봤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수원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보통 안산의 그림이에요. 47,000km고 금액은 1799만원, 최초 등록일은 2019년 3월식, 그 다음에 19년형입니다. 색깔이 검정색인 줄 알았는데 다크 블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쪽 안쪽 보면은 이런 색깔이구나, 이런 색깔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진만 보고 검정색이라고 착각을 하시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휠도 사제일이 있구나 해서, 일반적으로 사제일 있는 차는 선호하시는 분보다는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좀 일반적인 차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으로 보면은 휠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느낌을 봅니다. 내비가 정품 내비구나. 정품 내비는 후방 카메라에 핸들을 돌리면, 이 핸들을 돌리면은 이 후방 카메라 요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돌리는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좋고, 그 다음에 계기판에 보면은 여기 메뉴에서 한 칸 한 칸 넘어가서 내비게이션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또 이쪽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키가 이런 컨디션이구나. 버튼을 많이 누르다 보면 해지는데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자동 반자율주행 그게 없구나, 근데 크루즈 컨트롤은 있구나 라고 대충 볼 수가 있겠고, 유보 내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통 버튼이 뭐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찍는 경우가 있는데, 없으면 체크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이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좀 없구나,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어렴풋이 보이죠. 메모리 시트도 없구나, 그리고 이쪽 컨디션은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자 파킹이 없구나, 이 부분만 클로즈업 돼 갖고 찍힌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전자 파킹이 있으면은 아마 찍어줬을 것 같은데, 사진을 아무리 둘러봐도 없습니다. 사진보다는 성능부터
그냥 사진은 아예 그냥 찍어놓고 아예 안 보고 바로 성능으로 넘어가서 검사 날짜가 내년 5월 4일까지고 렌트 이력이 있구나, 그리고 사고는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쪽 대충 훑어보고 수원은 약간의 미세누유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다 양호로 찍는 경우도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참고만 하고 그 다음에 보험 이력 주의 해보고 그 다음에 실물 보고 이 3박자가 좀 어우러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보험 이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보험료, 성능 책임 보험료는 24,600원 정도가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FRP 볼트 체결 판독 불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앞범버라든가 뭐 뒷범버라든가 그런 부분은 안 나올 수 있다 라는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무사고인 줄 알고 보험 이력 조회도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막상 이제 리프트를 다른 이제 공업사에 가갖고 뛰어보니까 좀 빠다칠이 좀 돼 있구나 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온 날짜가 이 차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또 역시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볼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옵션이 없다면 배제를 해야 되겠죠. 이쪽 이렇게 보면은 축구방이랑 차선 이탈 꼭 필요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차선 이탈까지는 필요 없는데 후축방은 있었으면 좋겠다. 후축방은 없어도 상관없는데 차선 이탈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쪽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전자파킹이 없다라는 부분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핸들 열선은 여기 버튼이 있고, 이 버튼을 누르면은 드라이브 모드, 뭐 스포츠, 에코, 컴포트, 차량이 밟는 대로 나가는 느낌의 그런 세기 부분을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진이 조금 이제 흔들린 경우가 좀 있는데요. 그래도 좀 선명한 편입니다. 뒤쪽에 이것도 빼지 않았네요. 그리고 뒷좌석 컨디션도 한번 살펴봅니다. 사진은 꼼꼼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다 꼼꼼하게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는 이 정도고, 노블레스는 어떤 느낌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블레스는 일단 휠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께서 아까 휠을 어떤 느낌이실지, 프레스티지 휠은 요런 느낌인데 인지가 좀 작아지고, 그 다음에 노블레스로 가면은 요런 휠이 들어갑니다. 재질로 보면은 약간 G80 같은 그런 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타이어 폭도 좀 작아지고 휠 인지가 넓어지면은 차가 좀 더 약간 중후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기 앞서서 바로 성능으로 넘어가면은 검사 날짜 내년이고, 연식이 2018년 5월식이에요. 19년형. 연식을 좀 더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기본적인 부분보다는 연식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면은 제조사 보증이 조금 더 이제 소모품 3년에서 6만까지예요. 3년이 끝나면 끝이고 6만이 끝나면은 3년이 안 되더라도 끝입니다. 5년에 10만은 엔진 미션이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검사 날짜, 그 다음에 연식, 그 다음에 키로수가 2만이니까 일단 기분이 좋은데, 렌트 이력이 있는데요. 렌터카 회사에서 운영했던 차인지 아니면 1인 신차 장기 렌터카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정확히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만 보시고 기본적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렌트 이력이 좀 있으면은 조금 이제 좋을 확률이 까든 떨어진다. 아주 미세하게. 근데 제가 여태까지 소개를 해드린 결과로는 뭐 이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그냥 기본적으로 렌트 이력 있는 건 별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앞에 본넷이 교환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앞범퍼 하나 정도 내지는 이쪽에 뭐 약간 부분적인 판금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추측이 됩니다. 본넷 이렇게 되면 여기는 그림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는 교환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도 역시 앞범버나 여기 휀다 이쪽이나 이쪽에 영향이 없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합니다. 본넷 정도면. 그리고 밑에 비금 속도는 탈부착 가능한 부품은 점검 사항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고차 특성상의 부분적인 판금 도색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가 됐기 때문에, 여기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밑밥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완전 무사고는 아니구나. 그리고 들어온 날짜가 또 6월이에요. 들어온 날짜가 좀 중요한데요. 들어온 날짜가 2달, 지금이 오늘 날짜가 9월 6일인데 7월 6일 이하면, 그리고 더군다나 앞자리가 6이라고 한다면, 6월이라고 한다면 왜 안 팔렸을까? 제 경험상, 중고차 10년 동안 한 경험상을 보면은 안 팔린 이유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끕니다. 이 프레스티지를 체크를 해보면은 휠이 또 이 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휠이 싫고, 그 다음에 옵션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휠도 휠이지만 옵션이 좀 달라집니다. 노블레스로 들어가면은 이쪽 들어가면 전자파킹도 들어가고, 오토홀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축구방도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에어백도 뭐 사방에 있다 라는 체크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유보냅이 있고, 메모리 시트가 또 들어가고, 뒷자리 열선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쪽은 운전석이고, 그 다음에 조수석, 그 다음에 프레스티지는 조수석에 전동 시트가 안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없지 않을까. 운전석만 넣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운전석을 이렇게 하는데 조수석 그림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뒷자리 열선 버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나는 가족들이 자주는 아니더라도 뒷자리에 좀 타신다, 가끔 그걸 예상하고 사는 거다라고 하시면은 노블레스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만이고 이거는 4만 킬로고, 그리고 요거는 2만이었는데 바로 성능을 보니까 앞쪽에 본넷에 이게 있더라. 그래서 이건 1890이었는데 요거는 10만원 차이인데요. 근데 이제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깎아주는 금액도 이제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자율주행 옵션이 없고, 하지만 후측방 사이드 미러에 그 사각지대 안 보이는 차가 있다고 하면은 사이드 미러에 노랑 불이 들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리고 어라운드 뷰는 빠져 있고 전동 시트 있고 하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이제 키로수가 약간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10만원 차이고 하기 때문에 이 차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면은 검사 날짜 일단은 비슷비슷하고 다 렌트 이력 역시 이 금액대는 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다 깨끗하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한 70%, 80% 정도만 신뢰를 하고, 두 번째 보험 이력 조회, 사고 이력 조회라고도 하죠. 그 부분을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미세누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 점검자 의견란,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것도 역시 후드 탈부착이 있어요. 이렇게 밑으로 빼놨기 때문에 완전 무사고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10분 중에 7, 8분이 잘 못 고르시는 이유가 이 부분을 안 보셔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하면은 밑에 점검자 의견란 한번 보셨나요? 이겁니다. 보신 분이 많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들어온 날짜도 6월이고 해서 좀 올라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등록세 취득세까지 하더라도 2,000으로 맞출 수 있는 차가 좀 많지 않다. 비록 6만 킬로로 제가 이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드라이브와이즈라고 하는 부분은 반자율주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으면은 있다라고 체크를 보통 이렇게 써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제 사이트에서도 보실 때 반자율주행이 이제 안 써져 있으면은 없구나, 드라이빙 팩 뭐 이런 거 안 써져 있으면은 없구나 라고도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다 써놨을 거예요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요런 느낌? 일단 위에부터 보겠습니다. 저렴한 순서부터 이렇게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5만이니까 키로수 짧은 거를 보면은 노블레스, 또 노블레스니까 성능에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렌트 이력이 역시 있구나, 이런 점을, 이게 뒤에 또 사고가 있구나, 사고 없는 거를 보게 되면 완전 무사고니까 키로수가 좀 늘어나긴 하는데, 그런데 쭉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봅니다. 30만원 차이인데 56,000이다 52,000이다 무사고 차량, 근데 연식이 2018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서 찍어야지 시간이 좀 줄어든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년에 나온 차가 조금 더 기분이 좀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1900에서 2000 사이 정도, 2050짜리도 아마 50 정도는 깎아주지 않을까, 수원이라고 한다면. 수원차거든요. 딱 봐도 수원입니다. 이 배경을 갖고 있으면 수원이에요. 한 수원은 50 정도는 깎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대략적으로 있어요. 2030짜리 요거는 30만원만 깎아주기보다는 아마 느낌상으로는 50에서 80 느낌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이 좋냐, 바로 이게 눈에 들어오는데 프레스티지입니다. 그냥 무사고라고 돼 있는 거는 이제 단순 교환이 조금 있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고, 완전 무사고라고 돼 있어야 교환 이력이 없다라고 체크가 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4만 밑으로 느낌으로 보자면은 이거랑 30만원 차이인데, 게다가 노블레스니까 바로 찍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36,000km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연식은 조금 아쉬워하는 분들이 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내비게이션 정품에다가, 그다음에 여기부터 보면은 전자파킹의 통풍, 오토홀드, 그 다음에 전방 감지기 이렇게 들어가고, 휠도 이쁜 휠 들어갑니다. 프레스티지보다는 이 휠이 조금 더 제 눈엔 그래도 이제 등급이 높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좀 이뻐 보여요. 그래서 키로수는 여기에 있는 거를 신뢰하기보다는 계기판 사진이 웬만해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고, 성능 점검 기록부는 검사 날짜가 지나 있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재검사를 받았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역시나 렌트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력 없다라고 돼 있는데 아마 밑에도 양호, 웬만해선 다 양호일 거예요. 연식도 연식인지라서 비금속 또는 탈부착 가능한 부품은 점검사항에서 제외된다. 앞범버 정도는 있을 수가 있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게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있는 건 아니고, 게다가 또 3월에 들어온 차예요. 이런 차는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정색의 5만이다. 이 중에서는 좀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좀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인텔리전트인데 2030에다가 48,000km면은 이게 등급이 프레스티지랑 이제 노블레스 차이가 거의 새 차가가 200 정도 차이가 나고, 노블레스에서 인텔리전트로 넘어가면은 그것도 역시 대략적으로 반올림 했을 때 2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쪽에서
보면은 K5예요. 지금 이게 보면은 그 연비는 11에서 이제 13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보통 이 정도를 빼는 게 일반적인 실제 연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 3 정도 빼면은 한 8에서 한 10 정도가 일반적인 연비구나. 그다음에 고속도로로 이제 주행을 했을 때 다 초기화 시켜갖고 고속도로만 주행을 하면은 이 정도 연비에서 조금 더 연비가 좋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상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새 차 가격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프레스티지랑 노블레스랑 한 대략적으로 200 차이 정도 나고, 그 다음에 노블레스랑 시그니처랑 200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부가세 빠진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신차 가격은 200 정도 더해서 노블레스는 한 3,000 정도 했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션은 6단 미션 들어가고 1.6은 8단 미션이 들어가긴 합니다. 그리고 LPG는 6단 미션, 연비는 이제 LPG가 확실히 적긴 적어요. 그리고 1.6은 조금 더 좋다라고 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힘이 그만큼 좀 덜해요. 마력수는 좋은데 조금 이제 낮은 배기량으로 좀 높은 출력을 내려다 보면은 좀 연비가 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환경 설정 꼭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기본값에 빵원 꼭 보시고 가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딜러 전산조차도 안 보여주는 경우가 있고, 차량을 보러 가셨던 그 차가 아니라 다른 차를 보실 때 그냥 딜러 말만 믿고 부르는 가격으로 구매하시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정말 이제 믿을만한 업체다라고 해서 유튜브 업체 갔는데 환경 설정 건드렸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기 위에 클린까지.com에서 매물을 얼추 사진 찍어 놓으시고 가시면은 그 차를 보여줄지도 모르거든요. 아니면은 이 차 한번 보여주세요 하고서 차량 넘버를 그냥 불러주는 거예요. 이 차 어디서 봤는데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차량 넘버만 어디다가 적어 가시든지, 아니면은 카톡으로 이 넘버 제가 봤는데 한번 봐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제 사이트에 있는 금액보다 50이 많거나 70이 많거나 100만원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환경 설정을 올린 겁니다. 다른 차도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 차도 한번 봤는데 하면서 비교해보면 제 사이트랑 금액이 5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하면은 제 사이트는 이 딜러 전산 카메이저를 그대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똑같아요. 제가 한 대 한 대 올리는 게 아니라 이 딜러 전산 카메이저에서 매물을 그대로 이제 뽑아 오는 거거든요.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주분들이 금액을 수정하시면은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사이트에서 매물을 검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텔리전트 다시 한번 보면은 성능 기록부가 들어온 날짜가 8월 6일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거든요. 밑에부터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검사 날짜가 많이 지나있기 때문에 이 날짜면 들어온 날짜가 좀 오래돼서 재성능을 받았나? 이런 추측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차가 엄청 안 나가는 시기라 아무리 수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차는 이제 수원에 있는 차거든요. 그래서 휠이 보통 이 매매단지에서는 한쪽만 이렇게 찍지 않고 보통 일반적으로 네 짝을 찍는 경우가 많은데 왜 이렇게 찍었을까? 라는 추측도 조금 듭니다. 괜히. 이거는 이제 추측이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보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렌트힐러 있고 그 다음에 본넷의 앞에 이렇게 아마 이쪽도 영향이 없진 않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되는데요. 미세누유는 역시 수원 성능은 다 제가 미세누유가 있는 경우가 거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비금속 없어서 안 찍은 거일 확률이 높은 연식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봤던 차 중에서 연식이 그냥 소소한 연식이고 18년으로 가면은 조금 이제 약간 아쉬운데 19년이니까 약간 기분은 살짝 좋아집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있을 거는 다 있고, 그 다음에 어라운드 뷰까지 있습니다. 이건 좋은 것 같아요. 하늘에서 보는 듯한. 과거는 이 운전석 쪽, 과거 어라운드 뷰는 운전석 쪽이 좀 이질감이 있었었는데 요즘은 조금 매칭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썬루프까지 있고, 썬루프는 없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데 이 차 있는데 뭐 굳이 여기를 메울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뒷자리 열선 있고, 그다음 메모리 시트도 있고, 그다음에 워크인 옆에 여자친구나 뭐 아내나 아니면은 아버님이나 주무실 때 이거를 좀 이제 조절을 해드리면은 이제 좀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무드적인 감각의 버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갖고 시트 포지션을 지 맘대로 바꿔놓고 다시 원래대로 조정해놓고 싶을 때도 그냥 바로바로 저쪽까지 손을 넣어갖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인 느낌, 게다가 또 이제 시트가 퀼팅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이 또 이쁘고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반자율주행 버튼, 드라이브 와이즈라고도 하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도 하는 이 버튼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이제 원래는 이게 없는 게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쁜데요. 핸들 커버가 이거를 떼버리면은 이쪽에 뭔가 자욱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핸들이 좀 소매 땀이 많거나 좀 습관적으로 핸들을 돌릴 때 위를 좀 비비면 괜찮은데 옆을 잡고 비비면 좀 잘 해지는 습관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도 좀 이제 끝까지 콩 하면서 이제 닿는 습관을 갖고 계시면은 좀 차의 핸들, 그 현대 기아가 좀 이제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금방 고장 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기어라고도 하고 오무 기어라고도 하는 부분이 금방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끝까지 닿기 전까지 조작을 하는 스킬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유보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보면은 이제 렌트 이력이 또 있었으니까 없는 쪽으로 좀 한번 살펴볼게요. 렌트 이력이 있으면은 용도 X 이렇게 이력 없음이라고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3페이지 가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여기 2페이지도 있었네요. 이력이 없다, 단 프레스티지다 라는 거예요. 흰 색깔에 썬루프도 있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뒷자리 열선은 없어 보이고 이쪽도 역시 빠져 있고 통풍도 없다. 통풍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한 2,000 정도 쓰시려고 하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통풍 있으면 있다라고 보통은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프레스티지긴 한데 이 휠을 갖고 있는 게 프레스티지인데 통풍 시트가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전자파킹은 없는 게 오히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전자파킹 한번 고장나면 언덕에다가 세우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되는데, 언덕 좀 경사 심한 데 주차하시는 습관이 조금 있다, 우리 동네는 언덕밖에 주차할 데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 이게 5년 안에 수리비가 이게 55만원짜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장이 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보증기간이 꼭 지날만 할 때 좀 고장이 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차가 그랬거든요. 아는데 좀 싸게 고치는 데는 45만원도 해주는 데가 있긴 있었는데 어디서 고장날지 모르니까, 이게 고장나면은 차가 안 움직여요. 잡혀서. 되면은 이제 차 억지로 운행을 하면은 차가 누가 잡고 있는 것 같이 무겁게 나가요. 그러면 운행 자체가 안 된다라고 볼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차는 언덕에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차도 언덕에 주차하시면은 좀 이제 고장이 잘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인 신조 이런 거 2050 키로수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제일 인기가 있는 흰색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반자율주행이 있고 흰 색깔, 어우 이쁩니다. 역시 흰색인데 썬루프가 없으면 대머리 같거든요. 유보 내비가 있고 썬루프 있고 어라운드 뷰는 없고 정품 내비 있고 그렇습니다. 타이어는 좀 많이 닳아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한 번도 안 간 듯한 느낌이에요. 성능 기록부부터 보면은 검사 날짜 내년 8월 18일까지 렌트 이력이 이제 없어집니다. 이 가격 정도 되면은 무조건은 아니지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휀다 하나 정도 있구나, 뭐 없고 근데 휀다 하나라고 돼 있었는데 밑에 밑밥이 또 깔려 있죠. 휀다 브라켓 충격, 보험 이력 있음,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 휀다가 2휀다만 있을지 2휀다까지일지 앞범버까지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보험 이력 조회를 했을 때 한 150 정도 전후 나온다. 이 부분만이라고 한다면 한 40에서 한 70 정도면 이해가 가는데 100만 원이 넘어간다 하면 다른 부분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들어온 날짜 7월 달이기 때문에 좀 간당간당하긴 한데 금액이 원래 비쌌었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옵션 정보라는 이렇게 체크가 안 돼 있잖아요. 아무 차도 옵션은 사진에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웬만큼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왼쪽 사진, 뒷자리 열선도 있고 핸들 왼쪽 사진이 없네요. 이 사진을 보면 보통 이 사이로 보일 때가 있는데 이것도 가려져 있습니다. 뒷자리 열선이 있고, 어떤 분들은 블랙박스 있는 차를 고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블랙박스 차라리 없는 거 다 무시하시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블랙박스 있는 걸로 보시려고 하시면 이거 별것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보실 대수가 줄어든다는 거는 너무 좀 슬픈 일이거든요.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사진에서 다 유추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반자율주행이 있으니까 뭐 다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측방이랑 차선 이탈이 없으면 요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타이어는 좀 갈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2100까지 이런 느낌으로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위에서 살펴보시면은 어떤 느낌으로 좀 고르는 건지 좀 대략적으로 유추가 되시지 않을까 싶고, 지금 4페이지까지 있는데 31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30대 정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좀 보여주지라고 이제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문의를 혹시라도 주시면 여기 느낌, 키로수가 점점 줄어드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오늘 제가 어떤 방식으로 좀 차를 고르는지에 대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 하시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해주시면은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다른 차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 이렇게 이제 전산도 과거에는 전산 위주로 좀 많이 봤었는데 요즘에는 한 대 한 대 보니까 조금 많이 할 수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 제가 이 가격대를 말씀드렸는지 유추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께서도 한 LPG 보시는 분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보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는 이제 배터리 부분이 조금 이제 약간 우려가 돼서 물론 문제가 없을 때가 더 많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제조사에서 보증을 해준다고 하지만 제조사에서 이거 우리 책임이 아닌데요? 라고 하면은 700에서 1000 정도 수리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우려스럽고, 그 다음에 나중에 되팔 때 여태까지 할인받았던 좋았던 연비 혜택을 나중에 팔 때 감가율이 크다면 조금 이제 좀 메리트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리고 올해 2020년부터 이전비에서 할인해주는 게 과거 140 정도 이제 할인해줬던 부분이 작년에는 90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올해는 40만원 밖에 할인을 안 해주는 부분이 또 이제 약간 메리트가 점점 떨어져 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이브리드는 조금 약간 별로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휘발유는 대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3세대도 지금 대수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적정 시세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차로 한번 어떤 차가 될지, 이 차도 이제 K5 MX 그 다음에 SX도 한번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제가 준비를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제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고 살펴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른 차도 제 클린카즈에 업데이트 해놨으니까 좀 부족하다 하면 업데이트 요청도 8581-8953으로 간단하게 해주시면 딜러 전산 그대로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요청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